확성기에 꼬리를 내린 북한일까? 오물풍선? 근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쓰레기가 잔뜩 담긴 풍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성기 얘기를 꺼내놓는데 약간 입장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관련 영상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그런 이상한 거 영접해본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입니다. 자, 북한 이제 오물 잔뜩 든 매달려 있는 이 풍선 보내고요. 2차례나 보냈고요. 우리 군당국 그리고 안보당국에서 이거 묵과 못한다. 강하게 우리가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 상황에서요. 북한이 어제 밤에 입장을 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여기 보면은요. 지금 맨 밑에 걸 보세요. 위에 보면 뭐 김여정까지 등장해서 뭐 했는데 잠정 중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물 치우는 일 충분한 체험시켰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사실 요거 앞서서 우리 당국이 대북 확성기 이거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요거 시사했죠. 딱. 정기환 교수님. 확실히 이 확성기 재개 이게 이유구였을까요? 살포 중단한다고 나오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북한 당국이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체험이란 말도 상당히 키워드에 해당됩니다. 우리한테 체험을 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분 축적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우리 남쪽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오물풍선을 얘기합니다만 북의 입장에서는 오물풍선 이전에 대북 전단을 또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에 상응하는 우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큼 충분한 체험을 시켜줬다. 예. 남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겠다. 이런 자위권 차원의 비례성에 입각한 대응이었다는 것을 명분을 잡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 앞서서 김여정이 얘기한 거 보면 한참 더 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금방 그렇죠? 끝났어요. 두 번째, 갑자기 이제 이것이 확성기 재개라는 예. 우리 당국의 입장이 발표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본인들의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수단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동을 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과거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요. 예. 대북 전단, 그다음에 오물풍선, 더 나아가서 대북 확성기 재개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남북 간의 강대강 조치로 넘어가면서 예.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어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북 확성기 재개도 재개지만 예. 앞으로 전개될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예. 상당히 좀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전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확성기 얘기를 우리가 살짝 꺼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살포 중단. 오물 치우면 힘든 거 알았지? 약간 이런 반응으로 나오면서 그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 확성기와 관련된 과거 모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담겨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는 거는 누구나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통제를 받게 되니까 또 잠겨졌으니까 사병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했지만
남한에 와서 그때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 들었더라고요. 노래도 똑같이 따라했고요. 자, 지금은 철거됐고 중단된 상태지만 대북 확성기 과연 이게 무엇이길래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김철웅 교수님. 네. 이 확성기를 북한이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저게 대북 확성기가 예. 철거되기 전까지 총 40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 고정식으로 한 게 24개. 그다음에 이제 차량 싣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거. 거의 16개 정도 됐는데 예. 저게 아마 날씨가 좋은 날은 저게 한 30km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북쪽으로요? 그 그렇습니다. 소리가? 소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출력을 자랑하는 거죠, 저게. 근데 저기 보면 어쨌든 군사 분계선에 있는 우리 그 북한의 병사들도 젊은 병사들이 많고 예. 그다음 저기에 담겨 있는 노래들이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뭐 소녀시대 노래 굉장히 우리 북한의 최신 노래를 틀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자본주의적 어떤 뭐 저쪽에서 볼 때 뭐 퇴폐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 병사들마저도 어깨를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그 최근에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우리 김연자 씨 어떤 안모로 파티 이런 것들도 금지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저 사안이다. 소리를 매일 쩌렁쩌렁 듣게 된다면 30km씩까지 그걸 듣게 된다면 막 흔들리게 되고 약간 북한 이 지배층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 이런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북한의 오물풍선을 계기로 해서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신대북 정책 또는 예. 신통일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국민들에게 보여야 될 때라고 보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처럼 어떤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저 오물풍선 뿌리는 걸 중단이 됐거든요. 지금 뭔가 그게 두 개가 연관된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 대북 확성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북한의 약점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또는 신통일 정책 기본이 첫째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라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참수 작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북한 민중을 계몽시키고 개화시켜서 신민중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북한 주민들이 계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확성기 재개 부분도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둘째는 대북 전단에도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대북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는 예. 뭐 쌀이라든가 북한이 굉장히 기한이 예. 거두고 있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예. 뭐 달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이 한국의 대중가요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내서 예.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폐쇄된 곳에서 어쨌든 남한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 뭐 오물풍선을 계기로 해서 한번 좀 가다듬고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뭐 지금 사실은 이 민간 단체죠. 탈북민 단체가 이제 북한으로 풍선 보내잖아요. 거기에 뭐 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이제 USB 그 휴대용 이 저장 장치인데 거기에 뭐 이명웅 씨 노래도 담고 뭐 드라마도 담고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그걸 보내면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사이에 지금 확성기를 우리 딱 언제는 틀 겁니다라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또 보내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